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뉴욕타임즈에 쓴 북한 관련 기고문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주목됩니다.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을 거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과거 미국 역시 한국을 학살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들어있습니다. 한강의 기고문에 대한 미국인의 댓글은 대부분 작가의 뜻에 동의하고 또 알려줘서 고맙다는 내용들입니다. 컬럼버스 데이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컬럼버스를 높이 치켜 세운 트윗을 했지만 점점 많은 미국인들은 컬럼버스의 잔혹한 원주민 탄압에 무게를 둡니다. 컬럼버스 데이가 원주민의 날로 밝히는 게 왜 적절한지에 대한 UC 리버사이드 역사학 교수의 글이 LA타임스에 실렸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NFL 홈 경기에서 국가가 연주되자마자 퇴장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항공료만 $25만 쓴 정치 스턴트쇼라는 비난이 들립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드러머에 대한 합의가 성사될지 의문입니다. 백악관이 의회에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쌓는 기금을 요청합니다. 러시아가 2016년 미국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구글에도 가짜 광고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헐리우드 최고의 제작자가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여성 성희롱 스캔들 때문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미국인인 리처드 세일러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입니다. 수상 이유는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경제와 심리를 분석한 공로입니다. 상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수상자의 답이 걸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무게감으로 보면은 아마 오늘의 미국에서 제일 앞부분에 한강이 뉴욕타임스에 쓴 북한 관련 기고문을 먼저 전해드리는 게 옳은 순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이라는 것이 항상 그 시간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더 미국적인, 더군다나 이제 오늘의 미국이라는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에 맞게 컬럼버스 데이이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 보는 그 컬럼버스 데이는 어떤 것인지 그 부분부터 전해드리고 나서 한강의 뉴욕타임스에 쓴 기고문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강의 뉴욕타임스에 쓴 기고문 자체는 지난 주말 사이에 북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방북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의 외교관계위원회 상원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협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미국에서 리서치를 하면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된 것이 한강의 뉴욕타임스에 쓴 이 기고문을 사실은 어제 그 발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부에서는 사진만 전하거나 아니면 거의 전하지 않거나 일부에서는 전하면서 한강의 기고문 자체보다는 한국에서 이 기고문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을 하는가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영어로 그 뉴욕타임스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보면은 거의 그 호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강의 지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그 찬성을 해야지 될 텐데 반응이 반대다 하는 것도 굉장히 저로서는 조금 호기심 있게 지켜봤었던 것이고요. 좀 길어졌어요. 그 부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인도 제도를 찾다가 미국을 찾은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여기가 인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 크리스토퍼 컬럼버스가 뭐 오늘의 미국이 있게 만든 그런 그 발견을 한 있었던 것을 찾아낸 그런 날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컬럼버스 데이라고 연방이 선포했었던 이제 그런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도 뭐 여러 번 그 성명을 발표를 했었고 트윗을 통해서도 그야말로 그 컬럼버스 데이가 뭐 굉장하다. 컬럼버스가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이탈리아 그 탐험가가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컸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그 포르투갈에 가서 거절당하고 스페인에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과 여러 가지 뭐 이 뭐죠? 그 종교 전쟁 같은 거, 종교적인 경쟁력도 하고 하니까 새로운 땅에서 선교도 하고 등등 이런 목적으로 이사벨라 여왕은 이 이탈리안 컬럼부스에게 여러 가지를 주겠다. 뭐 직위도 주고 나중에 뭐 수익도 나눠 갖고 10분의 1이든가요. 그렇게 해서 해봐라 하고 이제 그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컬럼부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 전파라던가 순수한 탐구심보다는 향신료를 이렇게 수입을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니까 인도잖아요. 인도가 향신료가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탐험을 시작했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 컬럼부스라는 사람은 정말로 노련한 항해사였다. skilled navigator였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부분만 많이 며칠 동안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요즘에 그 미국에서는 뭐 전임 대통령 그 버락 오바마를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컬럼부스가 미국 땅에 발을 딛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곳에서 오랜 동안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뭐 압박하고 탄압하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금 같은 것을 스페인으로 많이 보냈는데 금을 많이 캐오지 않자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학살하고 뭐 살해하고 뭐 말 그대로 죽이고 뭐 일을 많이 하라고 하고 뭐 먹을 것은 조금 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일반 미국의 역사가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렇게 대통령 버락 오바마처럼 그들의 원주민의 고통을 이날 동시에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서 아메리카 퍼스트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곳이 있게 된, 여기에만 이제 감사를 해야지 된다. 이런 그 지적을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는 거죠. 훌륭한 나라로 개발하는 스테이지를 컬럼부스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그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하면서 컬럼부스가 태어난 국가 이태리와 미국이 지금 관계를 강화해야지 된다. 이태리와 미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강한 동맹국이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 이제 UC 리버사이드의 역사학과 교수가 기고문을 썼거든요. 역사학과의 교수니까 당연히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의 날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내년부터죠. 2019년부터 하기로 몇 개월 전에 결정이 됐고, 그에 대해서 이태리계의 사람들이 많이 반발을 하니까 또 다른 날짜는 또 그 이탈리안 사람들을 위한 날로 정하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요즘 그렇게 컬럼버스 데이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컬럼버스 데이는 없애고 원주민의 날로 하거나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스티브 H. 해켈이라는 UC 리버사이드 역사학과 교수는 왜 로스앤젤레스가 컬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꾸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제목의 기고문을 썼습니다. 컬럼버스가 처음에 그 미국에 발을 디딘 지가 이제 525년이 된다고 하네요. 역사적으로 미국이 나오고 그 여러 가지가 새로 만들어진 그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나 세계 역사가 컬럼버스 때문에 이런 발디딤 때문에 바뀐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은 하지만 이 특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미국이 그 캘리포니아를 미국의 주로 편입하기 전에 멕시코 땅이었었고, 멕시코 땅은 스페인이 그 지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컬럼버스가 스페인의 여왕 때문에 이렇게 원주민을 그 학살을 하고 이런 일도 있게 됐고 등등해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컬럼버스 데이를 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와 1900년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컬럼버스를 칭송하면서 동상도 세우고 유적지 또 뭐 길 이름, 광장에도 컬럼버스라는 이름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1937년이 되니까 이탈리안 이민자들이 미국에 왔죠. 그 뒤에 이제 국가적인 할러데이가 됐고, 그게 1937년인가 봐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938년 그 다음 해에 컬럼버스 데이를 만들었는데 노련한 그 해양 탐험가 컬럼버스 데이는 정말로 그 오만하고 행정 능력은 없었고 편협한 양심의 소유자였다. UC 리버사이드 역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편협한 양심이라는 것이 제가 좀 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그 한강의 이 뉴욕타임즈에 그 보낸 그 기고문에도 미국인의 편협한 양심이 지적이 되는데 그 아주 그 작은 양심 때문에 원주민을 감히 학살할 수 있었고 노예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컬럼버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데도 컬럼버스는 그래왔답니다. 원래 원주민이 갖고 있던 부와 그 땅이 유럽인들에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유럽인들에 의해서 퍼진 그 질병으로 원주민 90%가 줄어들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폭력과 학대 뿐만이 아니라 원주민의 문화와 신앙을 완전히 파괴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정복자와 선교자들이 원주민을 개종하도록 했고 그때는 이제 당연히 카톨릭이었었죠. 컬럼버스의 잔혹함에 의해서 미국 역사가 시작됐다고 미국의 역사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2년 이후에는 미국의 크고 작은 여러 그 지방 정부들이 컬럼버스 데이를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5년 7월 달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까지도 카톨릭 교회가 이제 그 미국 정복 기간 동안 원주민에게 저지른 그 범죄를 사죄합니다 하고 발표를 했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스페니쉬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그 이제 컬럼버스가 인도인 줄 알고 인디안이라고 불렀잖아요. 원주민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당시에 3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1769년경에요. 1830년이 되자 8만 명의 원주민을 카톨릭으로 억지로 강제로 개종시켰고 6만 명은 그럴 수 없다 해서 숨졌는데 그 가운데 2만 5천 명이 10살 미만의 어린이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주민이 로스앤젤레스에 온 것은 그보다 더 이전인 1780년이었대요. 이제 미국령으로 되기 전이죠. 멕시코 땅이었었을 때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원주민이 이렇게 와서 뿌에블로를 만들고 그 뿌에블로가 로스앤젤레스잖아요. 지금의 농장 짓고 목장이었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있었던 리버사이드도 오렌지밭이었고 가디나도 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원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커머셜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게 이제 일종의 커뮤니티인데 그 뒤에 이제 컬럼버스가 뭐 예를 들어 발견을 하고 땅에 발을 딛고 1848년에 캘리포니아주가 멕시코 땅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금광 골드러시가 시작됐었을 때인데 원주민을 무지무지 학대하고 차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래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곳에 살아왔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원주민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야말로 다른 때와는 다른 곳과는 달리 이 컬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데이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지 될 것은 모든 것은 다 정치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가 왜 컬럼버스 데이를 내년부터 원주민의 날로 바꾸냐. 그 뒤에는 그 미치 오파렐이라는 그 시의원이요. 그 한인 그 리차드 초이와 싸워서 이긴 이 미치 오파렐이 원주민계입니다. 원주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겼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캘리포니아나 미 전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에도 사실은 푸에르토리코도 다 이런 이유로 생기게 된 그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컬럼버스 동상이나 유적지 아직도 푸에르토리코에서 뭐 90% 이상의 사람들이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하도 컬럼버스의 동상이 많아서요. 동상은 아직도 우뚝 서 있더라. 이런 얘기까지 오늘 아침에 들려오고 있는 오늘의 미국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 2주일쯤 전인가요? 워싱턴 포스트에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이 지난주인 것 같아요. 하도 뉴스가 많이 쏟아지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고문을 보내서 그 북한의 고위 대사도 좀 보내고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도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채널 한국, 일본 또 중국, 미국, 북한이 다 참여하는 핵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해당 국가들이 합의한 그 장소에서 열어야지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도 전에 만났었고 하니까 그가 특사로 갈 수도 있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원했고 조지아주의 그 대학교의 그 박한상 교수가 명예의 교수지만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실 때보다는 지금 인터뷰 요즘에 하는 것 보면은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인다. 나이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 박한상 교수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나고 아마 박한상 교수가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과 뭐 특사 문제, 북한을 방문하는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는가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기고문을 쓰게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얘기를 했대요. 내가 뭔가 죽기 전에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원래 그곳에 약간의 그 시작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해보면 어떠냐. 나는 꼭 공식적인 특사라는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잘랐대요. 뭐 북한 핵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해결하는 일이지 현직 대통령 소관이지 전직 대통령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한강의 기고문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 밥 코커라는 테네시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연방 외교관계위원회의 의장이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참 날마다 리얼리티 쇼를 하는 것처럼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뭔가 일을 벌이면은 치우는 것과 같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나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이 꼭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또 트윗으로 코걸가 지금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는요. 내가 나한테 지원해 달라고 구걸을 했다. 내가 노하니까 결국은 재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가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고요. 이 코걸 그 의원이 얘기하기를 무슨 소리냐? 지난주에도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제발 나가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달라, 재고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도 4번이나 통화를 했고 대통령은 왜 진실이 아닌 그런 트윗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 사람은 정치에 오래전에 입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워낙에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정치 필드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되는 곳이 아니구나. 뭐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다시 이제 일했던 곳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계속 주말에도 한 가지만으로 픽스될 것이다. 북한 이슈는 다른 거 다 해봐야 안 된다. 25년 동안 합의한 뒤 돈만 주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은 협상을 파기하고 미국의 협상가를 바보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sorry, but only thing will work. 이 only thing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주말에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하면서 말하는 only thing이라는 것은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백악관에 대변인인 세라 허커비가 마이크 허커비의 딸이잖아요. 전 알칸소 주지사였고 이제 항상 대선 선거할 때 최근에 몇 번 예비선거 후보로 나온 공화당의 마이크 허커비가 자신의 쇼를 하나를 오픈했어요. 그 쇼에 나와서도 터크쇼, 마이크 허커비 터크쇼인가 그런데 그 쇼에 나와서도 여전히 대통령이 그런 말을 좀 전에 북한에 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뭔가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 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을 원치 않는 사람들로서는 빅한 사고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뉴욕타임즈의 어피니언란에 보면은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또
번역을 했는데 한국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도 중간도 뒤도 다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그 해석을 하면서 보도를 한 그런 언론들도 있기 때문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이 기고문을 보낼 때는 미국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한테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강은 한글로 썼고 그 vegetarian을 그 번역을 한 데브라 스미스 씨가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글이 시작되는데 며칠 전에 본인이 뉴스를 봤더니 70대 한 분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오다가 돈다발을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두 사람이 캐시이기 때문에 나눠 갔다가 경찰에게 들켜서 절도 그 혐의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늘 있는 스토리인데 한국에서 왜 이 70대 남자분이 캐시를 찾게 됐는가? 전쟁이 날까봐 겁나서 사실은 매달 4년 동안 손주 대학에 가는데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뒀던 돈인데 전쟁이 나면은 휴지가 되니까 갖고 있으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한강 작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2시간이면 되는 거리상으로 북한은 갈 수 없는 땅이 됐고 비슷한 나이의 다른 작가들은 그 비무장지대가 마치 그 오션과 같다 해서 우리는 섬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동료 작가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그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 쳐진다. 이게 그 한강 작가의 그 제목입니다. 아마 이 제목도 작가 자신이 직접 그 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외국인은 한국인이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냉정하게 뭐 학교에 가고 아이들은 작은 노란 스쿨버스에 타고 또 연인들은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게 미스테리어스하고 보도를 하는데 아니다. 무관심하지 않다. 마음 깊은 곳에는 더군다나 최근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석 선물로 과일 보따리가 아니라 생존 그 백팩이라고 해서 프레시 라이트 그 전구도 있고 라디오, 약, 또 비상식량 비스켓 같은 것이 있다. 그런 것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걱정한다.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 기본적으로 정말 그 전체적으로 그 반응을 하려고 본인은 노력을 하는데 독재 국가와 그 독재 아래 고통받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그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휴먼 액트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인간의 학살, 전쟁 같은 것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소년이 온다에서도 계속 그 추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good and evil 이게 정말 좋은 것이냐 악이냐 이 양쪽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광주에 대해서요. 2차 대전이나 스페인 내전, 보스니아 그리고 원주민 학살 이런 그것을 쭉 그 리서치를 해보니까 결국은 인류가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 잔혹함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모든 전쟁과 학살에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가해자가 그 피해자에게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을 인간 이하로 보기 때문에 그 같은 살해를 할 수 있다는 게 한강의 그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노근리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참 얘기하기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미국이 한국 동맹국인 한국에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다 제쳐두고 거죠. 뭐 누가 남침하고 뭐 미국이 한국을 도와서 뭐 한국이 뭐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건 다 제치고 이 작가의 포커스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살인이라는 잔혹함에 대해서 동맹국이었던 미국이 노근리에서 미군이 수백 명의 양민을 돌다리 아래 세워놓고 그 안에는 여자와 어린이도 있는데 양측에서 며칠을 쏴서 노근리 양민이 학살된 이 상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나서 나는 요즘 날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 미국이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날마다 2만 명이 죽어가는데 걱정 말아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니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리 전쟁을
대리 전쟁이 치러지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촛불 행진 또 시위 혁명으로 이름을 바뀌어진 그 촛불 그 광장의 그 같은 아주 대단한 이벤트에 의해서 사회를 조용하고 평화롭게 바꾸고 싶어 했고 바꾼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평화로운 시나리오가 아닌 그런 그 전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한강이 미국의 주요 신문에 뭐 세계 신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얘기를 기고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승리로 끝나는 전쟁 시나리오는 없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한국의 어느 매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크게 다루질 않았더군요. 이것을. 지금 한국이 추석 연휴라서 그런지. 그래서 일부 어떤 언론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자세히 다뤘는데 한강의 이 같은 그 시각에 대해서 6.25가 그 북한이 남한을 침범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은 하지 않았다고 마구 비난을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우리를 도와준 미국을 노군리 사건을 들춰내면서 했다고 또 비난을 했고 했는데 한강이 그런 거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포커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곳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단 것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드문 읽은 게 아니라 한 파트를 그 완전히 어디 읽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댓글을 단 사람이 뭐 미국인인 것 같았고요. 한 사람, 한국 사람 이름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부분 가운데는요. 그런데 이 그 한강 작가에게 이런 것을 알려줘서 고맙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동의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강대국의 대리전이라고 한강이 두 번인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냉전의 희생양이라고 국가를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구소련과 미국의 전쟁의 중간에 중국이 끼어들어가고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해요. 인간의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잔혹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노군리 양민 학살 사건이 미국이 한국 사람을 미국 사람과 동등한 인격체로 디그니티를 갖고 봤으면 그렇게 돌다리 아래 학살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작가로서의 소년이 온다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 그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 벌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이라크에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으킨 전쟁과 같다. 그건 한국전이 아니다. 한국이 보조를 하는 그런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 대리전쟁으로 희생이 되기 싫다는 게 한강의 주장이고요. 작가 이안 맥플란시 제가 막 흘려서서 못 읽겠어요. 맥플란시라는 분은 이 플락시월 대리전쟁이라는 것 이것이 소련과 미국 그들의 지도자들이 한 뭐 이런 동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레이그 씨라는 분은 유타주에 살고 계시는데 미국이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넘버 1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파괴된다. 넘버 2 북한은 갖고 있는 무기를 쓸 것이다. 뭐 3, 4 이런 등등해서 결론은 한국이 고통받을 것이다. 내가 한국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걱정할 것 같다라고 했고 또 뉴저지에 사시는 어떤 분은 Dear Miss 강 하면서 정말 그 good and evil 그 미스 강이 얘기를 한 그런 그 잣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참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어떤 분도 밥 쉬손 이분도 미스 강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Casual Observer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군사 옵션 쓰는 것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군사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만으로 가능하다는 분도 계셨고 Thank you 미스 강이라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이 트럼프와 미스터 헝이 누군가요? 김을 잘못 쓴 건가요? HUNG가 바로 이 한강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선거 이후에 미국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스킵하고요.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딥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에 며칠 전에 아주 훌륭한 기고문을 썼다.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전해드려서 들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박계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UCLA 교수가 아니신 것 같아요. UCLA 교수가 시카고로 가셨나요? 시카고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박계영이라는 한국 이름입니다. 서울 시민의 죽음 없는 전쟁은 없다. 그리고 총 한 발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쟁의 역사에서 배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쓴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단 댓글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뉴스 조금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드리머에 대해서는요. 지금 백악관에서 의회를 향해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있는 국경에 벽을 쌓는 비용을 요구를 한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안전에 위험이 된다. 그리고 미국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그런 이유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척 앤 낸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그 공화당 대통령과 민주당 그 의회 지도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게 지금 좀 뭔가가 좀 어그러드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합리적인 국경 안전안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임시 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뭔가를 제안을 했는데 척 슈머가 대통령의 그 제안에는 우리는 전혀 흥미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지금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부정했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어느 정도 그 증명되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구글에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러시아 에이전트가 뭔가 2016년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된다던가 아니면 또 미국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여러 이슈들을 끌어들여서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한 그 10만 달러를 주고 유튜브라든가 구글은 갖고 있는 매체가 많잖아요. 구글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Gmail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구글도 그렇게 됐다면 의회 조사에 동의를 할까 뭐 의문이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의회 조사에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구글이 하지 않을 리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인디애나폴리스 하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지사였었던 곳이잖아요. 홈스테이트고. 인디애나폴리스 그 콜츠하고 그 샌프란시스코 49ers가 경기를 했는데 어제였어요. 경기를 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서 바로 그 인디애나폴리스로 가서 경기를 봤는데 이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선수가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경기 보지 말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49ers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었던 곳이고 49ers의 선수 적어도 10명 이상 어떤 사람은 세어봤더니 뭐 23명이라고 하고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부통령이 그 본인의 그 홈 경기잖아요. 홈스테이트 경기인데도 나가버린 거예요. 퇴장을 했거든요. 중간에. 게다 대고 이제 전 쿼터백 그 페이튼 매닝에 대해서도 뭔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다 치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트위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군인과 국기와 또 그 국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선수들은 이런 것을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나라의 경관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을 사회적인 이슈로 삼아서 고쳐야지 됩니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선수들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통령이 에어포스 2를 타고 간 거잖아요. 에어포스 2를 타고 가서 이 비용이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25만 달러 들었다는 거거든요.
25만 달러 들여서 부통령 그 부부가 그 경기장에 가서 그 애국가에 이렇게 탁 이것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손 올리고 국가 퍼질 때 그것 하기 위해서 5분 쓰기 위해서 25만 달러를 지금 이렇게 허비한다는 것은 허비다 쓴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장관 비행기 문제 때문에 뭐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로 사임을 했고 재무장관 뭐 또 뭐죠? 헬스케어가 보건복지부죠. 뭐 환경청, 재향군인청, 내무장관 전부 이 전세기 때문에 문제인데 부통령까지 그럴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NFL의 이 국기에 대한 경례 문제는 큰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지금 미국에서 그런 형편입니다. 앞에 이슈가 길어지니까 뒤에 좀 제가 말이 빠를 때는 다음에 갈 길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도 늘 끝까지 가지 못하죠. 그래서 방송 끝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면역이 들어야 되는데 면역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시죠? 하고 계시는 일 중에서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잘 맞췄다면, 조금 더 일찍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면, 아니면 준비는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 많은 준비를 하면서 차라리 방송용으로 메모부터 시작을 하면서 했으면 어떨까? 수많은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가 어떤 날은 적고 어떤 날은 더 많다 뿐이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미국적이네요. 왜냐하면 그 며칠 전부터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많이 얘기됐었던 뭐 메릴 스트립이라든가 이런 뭐 거대한 배우들도 항상 이 사람이 제작하는 영화에 나가고 했으니까요. 그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이 헐리우드의 제작자가 본인이 만든 회사예요. 동생과 같이 The Weinstein Company라는 데서 쫓겨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뭐 여자 배우 등등을 이제 그 성희롱, 추행 같은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정직만 시켰다가 완전히 해고했거든요. 독립 그 영화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여전히 또 그곳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아무튼 그 빅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버라이어티 등등의 그런 그 매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도 이제 시카고 대학교의 그 교수예요. 행동과학과 경제학 교수이신 그 리처드 어떻게 읽어야지 되나요? 리처드 다러라는 교수가 받으셨는데 한국에서는 뭐 위너스 커스라고 해서 뭐 승자의 저주 뭐 이런 책 유명하잖아요. 개인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경제와 심리학적인 분석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그 쓰신 그 분이랍니다. 어쨌든 심리와 돈 쓰는 것 등등 그게 나중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110만 달러 상금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했더니요. 가능하면 비합리적으로 쓰겠대요. 본인의 연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강혜신이었습니다.